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엔진톱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엔진톱을 선택하시나요? 대부분 농기계 가게 추천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지인 추천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농기계 가게 추천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농기계 가게 주인이 마진이 많이 남는 거, 그리고 대중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하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제가 봐서는 솔직히 조금 믿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근거 없는 내용들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공급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 많이 이제 글을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팔기 쉬운 제품 그리고 광고가 들어온 제품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들죠. 지인 추천도 마찬가지인데, 지인 추천은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게 그분이 쓰는 거를 보고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추천이죠. 그러면 내게 맞는 엔진톱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기준을 한번 설정해 드리고요. 최고의 엔진톱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엔진톱 선택에 대한 문제는 보시는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톱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들은 다 표시된 엔진톱 회사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제 보여지는 많이 볼 수 있는 엔진톱들 회사들만 제가 골랐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엔진톱 회사는 스틸과 이제 허스크바나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단독으로 팔리는 단독 메이커 상표로서는 스틸이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스크바나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허스크바나라는 회사가 원래는 재봉틀부터 시작해갖고 오토바이 그리고 이제 엔진톱을 많이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 관리용품, 블로우나 아니면 잔디깎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 회사이긴 한데, 이 회사가 일렉트릭 룩스라는 그 스웨덴 회사로 통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일렉트릭 룩스라는 회사가 제노아, 존스레드, 에프코, 올레오맥, 맥클런치, 폴란 이런 회사들을 다 이제 병합을 M&A를 하면서 대규모 회사가 됐죠. 그 이외에도 이제 일본의 이제 농업기계 전문 제조회사 이제 야마비코라는 회사가 신다이오하고 에코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마키다가 이제 돌마라는 회사, 독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마하고 마키다가 이제 같은 제품이 나오죠. 모델명만 다른 동일한 제품이 나옵니다. 일본의 다나카, 마루야마, 독일 솔로, 하야부사, 히타치, 홈라이트라는 회사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많이 수입돼서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수입 판매를 안 하는 회사인데, 가정용 엔진톱 제조 분야에서는 꽤 많은 판매고가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아마 허스크바나하고 스틸, 그리고 제노아, 존스레드 이런 정도 제품들이 아마 인기가 국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허스크바나는 경진일이라는 회사가 꽤 오래전부터 산림관리, 산림청에 납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장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 부속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스틸이라는 회사는 유라통상이라는 회사가 꽤 오래전부터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좀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리고 부품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 가격이 비싸서 국내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실정이고요. 제노아라는 회사가 많이 이제 국내에 수입이 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제노아가 이제 벌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제품이죠. 왜냐하면 무게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서 제노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존스레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꽤나 오랫동안 우창통상이라는 회사가 수입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에프코라는 회사하고 올레오맥이라는 회사가 많이 이제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수입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다이와나 아니면 에코라는 회사 제품도 많이 수입이 됐었고, 이거는 계양전기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톱인데 요즘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부품값도 비싸고 새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 돌마나 마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수입차가 있어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시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로라는 제품이 이제 독일 제품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거는 개항전기에서 예전에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항전기 수입을 안 하고 신다이어하고 에코 제품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솔로라는 제품이 지금은 이제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낙가마 형태죠. 그냥 그 외에 이제 뭐 탑선이라든가 킹스타, UDT, 조맥스, 베스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국내에 뭐 큰 UDT라든가 아니면은 크레스트, 그런 회사에서 공구상이죠. 공구상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보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톱 말고도 전기톱하고 충전톱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엔진톱은 현재로서는 무게 대비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엔진톱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카브레타를 없애고 인젝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많이 출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향상이 된 상황이고 대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다만 이제 단점이 이제 사후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고장이 잦다든가 아니면 뭐 환경 문제라든가 가격적인 문제, 소음 등 이런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전기톱은 소음이나 사후 관리, 그러니까 뭐 엔진 오일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전기만 꽂으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으로나 아니 가격적인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출력이 조금 딸리는 편이고 유선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한정된 사용 공간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요즘에 많이 이제 출시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충전톱이죠. 휴대성도 좋고 사후 관리도 좋고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출력이 좀 부족하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름 없는 회사 거 살려고 해도 한 3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좀 쓸만한 제품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리에 문제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을 뭐를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알맞은 톱을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톱,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벌목을 해서 화목을 마련하는 경우는 엔진톱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화목량이 많은 경우, 연 10톤 이상 화목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톱이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후 수리, 고장 서비스가 원활한 경우, 수리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먼 곳에 있다든가 아니면 택배를 받게 수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여타의 농기계가 많아서,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농협에서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게 살림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톱은 화목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벌목을 하지 않고 화목을 구입해서 본인이 자르기만 해서 사용하는 경우 연 한 10톤 이하 정도는 전기톱이 상당히 유리할 거로 생각되고요. 그 일정 장소, 주택가 안, 울타리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많아갖고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엔진톱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톱 같은 경우는 화목난로용으로 소량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유선의 그 불편함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서 산에서 조금 나무를 자르거나 아니면 전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충전톱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최신 문물에 시험 정신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실적인 엔진톱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부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엔진톱 배기량을 큰 거를 사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산 저가형 톱들이 많이 수입이 돼서 그 저가형 톱들이 대부분 소배기량 30cc, 40cc 때는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습니다. 맞는 데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출력 저하 문제가 좀 있거든요. 허스크바나 스틸 같이
실린더를 베릴륨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실린더 밑에 크랑크 케이스를 뭐 마그네슘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중국산 톱들이 카피톱입니다. 대부분의 허스크바나 스틸을 카피해서 만든 톱이기 때문에 만듦새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배기량이 큰 톱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많이 설득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시골에서 대부분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젊으신 분들 20, 30대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40대, 50대, 60대인데 엔진톱을 휘둘릴 수 있는 무게가 나한테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5kg가 넘어가면은 그 엔진 톱바하고 톱날 무게까지 합쳐서 한 5kg가 넘어가면은 솔직히 하루 종일 작업하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로 힘듭니다. 보통 이제 한 30cc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4kg, 그리고 40cc 때는 한 5kg 정도 나오고요. 50cc는 6kg 정도, 그리고 60cc 이상은 거의 7kg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제 인젝션 엔진들은 이제 한 6kg 정도대로 이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마력수도 40cc 정도 되면 한 2마력에서 3마력 정도면은 충분히 쓸만한 정도의 성능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산에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양을 벌목하지 않으면은 거의 가정용으로 쓰시기에는 40cc 정도의 엔진톱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톱은 이제 1000W에서부터 한 2500W 정도까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톱날이 대부분 90날입니다. 소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삭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가격대가 대부분 10만원에서 한 50만원대로 되게 저렴합니다. 예, 유명 메이커를 사더라도 한 50만원대 정도면 사고요. 국산의 개항이나 ES 산전 같은 데서 나온 톱도 한 20만원대, 10만원에서 20만원대 그 정도로 아마 충분히 구입을 하고 쓸만한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이 안 들어가고 그냥 체인 오일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체인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식용유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톱날 값도 싸고요. 전기톱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고요. 충전톱은 이제 18V에서 한 56V까지 있는데 40V 이상은 돼야지 쓸만합니다. 40V 정도 되면 이제 충전 배터리를 2개를 사용을 하게 되죠. 2개를 쌍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다 보면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거의 5kg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충전톱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톱도 마찬가지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엔진톱하고 무게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부분 고가죠. 40V 이상 사시려고 하면 한 30만원대, 이름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30만원대, 이름 있는 회사는 50에서 한 8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리고 톱날도 대부분 90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삭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1회 충전으로 한 100컷 정도, 한 20cm 통나무를 한 100개 정도 자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개 자르면 한 3시간 동안 충전하느라고 서 있어야 돼요. 보통 40cc대 엔진톱 같은 경우는 한 30분 작업하면 100컷 정도, 그것도 자른다가 본다 그러면은 기름 넣으면 바로 또 재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충전톱은 한 2-3시간을 놀아야 되죠. 하루에 100컷 정도밖에 못 자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충전톱은 제가 보기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cc 이상 엔진톱이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산에서 나무를 자를 때 40cc보다 좀 더 큰 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작업이 안 되진 않거든요. 제가 2년 전에 그 미루나무를 한번 되게 큰 걸 잘랐었는데, 이게 직경이 한 1.6m 정도 됐으니까 이거를 한 300토막 정도 제가 이렇게 토막을 냈어요. 세로로 썰었죠. 이 작업을 한 일주일 정도를 혼자 40cc 톱을 가지고 했어요. 허스크바나 340E라는 40.1cc짜리 2.7마력인가요? 그 정도 나온 엔진톱을 가지고 저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 작업이든지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큰 톱을 선택하는 것은 괜히 욕심이에요. 가격도 비싸죠. 큰 톱 선택을 하시면. 보통 이제 프로용 엔진톱 좀 쓸만한 50cc 정도 사시려고 하면은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70만원, 80만원 투자하니 40cc 괜찮은 엔진톱 그냥 30만원, 40만원대 정도 쓸 것 같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유럽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제 캐브라타가 없는 인젝션 엔진을 개발해서
무게대 출력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무게 1kg에 1마력을 돌파를 한 엔진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허스크바나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이제 많은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엔진톱 환경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정용하고 프로용하고 시장을 좀 차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용은 더 가볍게 만들고 프로용은 더 튼튼하게 만드는 쪽으로 시장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하고 농장 관리용 그리고 전문 프로용 이렇게 엔진톱 모델들을 아예 구별을 해서 팔고 있고요. 허스크바나 같은 경우에도 1 시리즈나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가정용, 그리고 3 시리즈, 5 시리즈는 프로용 이렇게 구별해서 팔고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엔진톱이 어떤 게 최고냐? 무게대 출력비를 좀 제가 뽑아왔어요. 이 표를 만드느라고 외국 사이트 홈페이지들을 많이 뒤져봤는데, 지금 현존 허스크바나 엔진톱 가격은 135, 435, 435는 지금도 판매가 돼 있고 445-2가 이제 주력이죠. 45.7cc가 주력이고, 그리고 55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밑에 마력대 킬로그램 비율을 본다 그러면 135가 한 0.457, 그리고 435가 한 0.5, 그리고 4452가 한 0.459, 그 550이 한 0.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허스크바나에서 개발한 엔진톱 때 592라고 92cc짜리가 있는데, 요게 출력이 7.6마력이 나오는데 무게가 7.4kg입니다. 요게 1대1 비율을 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대1 비율이 먼저 넘은 엔진톱은 스틸의 MS500i죠. 79cc, 그러니까 80cc 정도 되는데 6.8마력 나오는데 무게가 6.2kg밖에 안 나가요. 1.097 비율을 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미국에서도 한 1,400불 정도 하거든요. 국내에 들어오면 거의 한 200만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다행인 것은 허스크바나는 지금 미국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미국 가격을 그대로, 미국 홈페이지 가격을 그대로 국내 가격에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을 굉장히 정직하게 팔고 있어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대신에 이제 허스크바나에서 5 시리즈가 나오면서 5 시리즈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죠. 기존에 있는 3 시리즈보다 가격이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비견한 예를 572 같은 경우에 572하고 9형 372하고 같은 톱이거든요. 같은 톱인데 보시다시피 70.7마력, 70.6마력 나오는데 572 같은 경우에는 5.8마력이 나오는데 372 같은 경우는 5.5마력 나오죠. 근데 가격은 839달러에서 1000달러를 넘겼죠. 국내 가격도 한 100만원이 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무게도 약간 늘고 했는데 두 개 다 성능은 비슷합니다. 3 시리즈나 7 시리즈나 인젝션 시리즈나 성능은 조금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무게대 출력비로 최고의 엔진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틸의 MS500i. 근데 이걸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400i라고 60cc대 엔진톱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입을 안 하는데 가격이 수입을 하면은 꽤 높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스틸의 250C, 보통 230C 베릴륨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가격이 이게 51만원이고 250C가 59만 9천원이에요. 국내 가격이. 근데 둘 다 똑같이 가정용 톱이거든요. 근데 무게 비율을 본다 그러면은 똑같은 배기량 똑같아. 45.4cc 똑같고, 근데 203C는 2.7마력이고 250은 3.1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가격은 지금 한 8만원 차이 나죠. 저 같은 경우 8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230보다는 250C 사용할 것 같아요. 스틸에서는 250C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고, 허스크바나에서는 550-2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50-2나 아니면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가정용인 445-2를 선택을 하시는데 가격이 한 7, 8만원 정도 차이 나죠.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조금 산에 가서 벌목을 좀 하신다 그러면은 550-2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가정에서 그냥 절단 작업만 하신다 그러면은 445-2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52가 마력수가 워낙 높습니다. 무게 차이는 0.2kg, 200g 차이밖에 안 나는데 2.8마력하고 4마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저 같은 경우는 550-2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엔진오일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내구성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엔진오일 잘못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엔진톱 얼마 못 사용합니다. 몇 년 쓰고 1년 쓰고 고장나고 2년 쓰고 고장나고 매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오일 관리를 상당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엔진오일은 좀 프리미엄 엔진오일, 50대 1 사용하는 프리미엄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휘발유는 가급적이면 1개월 이상 된 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브라타가 그 예초기 카브라타하고 다르기 때문에, 휘발유를 오래된 걸 사용하면은 카브라타의 다이어프레임이나 아니면 필터 같은 것들이 금방 노후되고 경화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필터하고 다이어프레임만 교환하는데 한 2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엔진 오일은, 휘발유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후에 휘발유를 반드시 제거해서 카브라타의 기름을 다 빼주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아무리 엔진톱이 좋아도 날이 현찮으면 절삭력이 무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마해서 사용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날 규격에 따른 연마 줄톱을 좀 사용하는데, 대부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 규격이면 90번대 날이면 4mm, 그리고 20번대 날이면 4.8mm, 그리고 70번대 되면은 5.5mm로 연마를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정말로 엔진톱 좋아도 날 현찮으면 절삭력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날을 얼만큼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절삭력은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서 엔진톱이나 충전톱, 전기톱 잘 사용을 하시고요. 또 안전한 사용, 엔진톱 굉장히 위험한 제품입니다. 충전톱도 마찬가지고 전기톱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